알쏭달쏭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생활법률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 시간은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기류에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가끔 보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보복 운전과 보복 폭행과 같은 도로 위 다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도로 차로 변경 시비 문제로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류의 사건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고 여러 매체에서 다투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예. 차로 변경 문제로 쫓아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더니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예. 영상을 보니 여자분도 같이 대항해서 싸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보복 운전이나 보복 폭행 어떨까요? 네, 우선 보복 폭행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보복 폭행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복이라는 표현과 다르게 여기 형사 사건과 관련된 보복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보니 형사적으로 보복 폭행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복 폭행이 좀 좁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복 운전은 볼 수 있겠군요. 네, 보복 운전이라는 것도요. 예. 명확한 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예.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이나 형법상 상해나 폭행 같은 것을 통칭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다른 사람에게 운전 중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는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린 정도에 불과해서 난폭 운전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형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 위에서 시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예. 특별히 가중 처벌되거나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상해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단순 상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나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 양형에 있어서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결국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이 상해의 경우에 특별히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오늘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구별하셔야 되는 게요. 예. 운행 중인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처리되게 된다면 네. 무척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네, 그렇습니다. 보통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들을 폭행하는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받는다, 이렇게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경우인데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경우 예.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예. 이건 아무리 죄가 가벼워도 3년 이상은 무조건 형을 살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오, 예.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는 것은 차량 운행에 지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런 위험 때문에 특별히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되겠죠. 오, 예.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내린 다음에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서 이 법을 적용하기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결국 뭐 일반 상해, 그리고 또 여자분도 같이 맞대응해서 싸웠다면은 또 상방 폭행 뭐 이렇게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벌금 정도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다친 정도라거나 합의 여부, 그리고 전과 유무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논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그러니까 양형을 정할 때는 범죄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아무래도 차량 운행 중에 다툼이 있었고 예. 이로 인해서 주변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기도 했고요. 2차 사고의 위험도 생겼기 때문에 단순 상해보다는 다소 엄중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도로 위에서 시비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사건도 도로 위에서 운전 시비로 발생한 것인데 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을 떠나서
이런 도로 위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방어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로 위에서 이렇게 시비가 생기더라도 예. 가급적 맞대응을 하거나 직접 싸우지 마시고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다른 다툼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예. 자, 오늘은 도로 위에서 다툼, 보복 운행, 보복 폭행 등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